네,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10월 16일에 있었던 HSK 6급 시험 함께 돌아볼 텐데요. 자, 시험 끝났을 때가 되게 중요해요. 나 못 쳤다고 막 집에서 막 울고 술 먹고 지금 잘 쳤다고 막 까우까우 싱싱하고 이럴 때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이때 느낌이 있을 때 빨리 되돌아봐야 그게 정말 자기 것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안 치신 분들도 오늘 저와 후기 특강 같이 하시면서 아, 오늘 시험에 이런 거 나왔었구나. 알아둬야겠다. 메모하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되게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자,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이번 시험 난이도 분석 한번 해볼게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실은 듣기 제1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듣기 제1부분에서 요즘 딱강에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6급 안에 들어가지 않는 단어가 너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이도 조절을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학생들의 성적은 올라가. 그러니까 내는 출제위원들이 요 안에서 내는데 한계를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확실히 항상 일부분이 가장 좀 어려운 편이고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일부분이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가 깔라오시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답 말고 그 옆에 이제 방해하는 아이들 있죠. 깔라오는 방해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아이들도 다 들려요, 막. 문제가. 그러니까 이 말 다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있었고 맞추기 힘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듣기 2, 3 부분은 최근 한 반년간은 거의 이런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3분의 1은 거의 비슷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췄어.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한 3분의 1은 동의어나,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긴 하지만 좀 다른 말을 쓰는 거죠. 혹은 반대말을 부정해서 이 뜻으로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오고, 이제 3분의 1은 정말 내가 이걸 좀 잘 알아들어야 이해를 바탕으로 특히 주제를 찾는다든지 해서 쫑제 꼬이나싱, 총 결산하고 귀납해서 푸는 문제들, 보통 그 정도 비율인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그렇게 세 부분 정도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 한번 보실게요. 독해 제1부분은 사실은 이제 약간 어법적인 요소가 강한 부분이잖아요. 이번에는 특별히 전체적인 문제가 좀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이 문장 전체의 논리적인 흐름을 따지는 문제가 거의 80%.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분석을 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은 너무 쉽잖아 이렇게 되시는 거고, 이렇게 줄치면서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좀 많이 나왔고요. 독해 이 부분이죠. 어휘 파트는 6급 단어를 거의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4, 5, 5급이 조금 섞이는 정도로 나왔기 때문에 6급 어휘에서 중요한 따페이들을 좀 잘 배워놓으신 분들이라면 어려웠다고 보기에는 조금 별로 그렇게 많이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독해 3부분, 독해 3부분이 3년 전쯤에 이제 HSK 6급이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올라간 부분이 독해 3부분이었어요. 제일 만만하거든요. 여기가 예전에는 이야기로 나오고 이러면서 A, B, C, D 넣기가 너무 쉽고 점수 따기도 굉장히 쉬운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다들 설명문 위주로 바뀌면서 또 정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명문을 자세히 읽는다는 건 난이도가 좀 있겠죠. 난이도를 좀 높게 잡아봤고요. 독해 4부분을 좀 낮게 잡은 이유는 똑같이 설명문이 많이 나오더라도 요건 우리가 초점을 잡아서 답만 탁탁 뽑아내는 것이 가능하니까 난이도를 한번 낮게 잡아봤어요. 오늘 쓰기. 우리가 쓰기가 정말 나 정말 이번에 쓰기에 고문 나왔어. 정말 재수없게 잘못 걸리신 거예요. 보통 평균적으로 한 반년에 한 번, 아니면 한 8개월에 한 번, 삼국지라든지 이게 나오면 정말 정말 슬퍼요, 여러분. 일단 사람 이름부터가 전쟁이에요. 무슨 왕, 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사람이 머릿속이 터질 것 같은데, 오늘은 다행히도 딱 한 명의 이름만 등장해서 이야기, 거기에 또 코카콜라라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쉬운 한자로 되어 있는 회사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비교적 평이하게 이야기형으로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듣기는 어쩔 수 없고 독해부터 저랑 좀 요번 시험을 잘 드러낼 수 있고 또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그런 문제들 위주로 발췌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실게요. 독해 1부분, 아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죠? 오늘 문제의 대부분은 다 논리적인 흐름을 따진다. 논리적인 흐름을 따진다는 거는 문장 분석이 가장 기본이다. 그럼 일단 저랑 같이 SVO 그림 그려요. 타, S, 마침내 쇼,프 설득을 했어요. 누구를? 꽁스를요. 자, 더 따올러. 바로 동사가 나오죠. 이럴 때 여러분이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뒤에 문장에 주어 없이 동사가 나왔다?
아, 저 주어가 계속 오는지 봐야지. 그죠? 그가 받았구나. 뭐를? 제공을 받았다? 이상하죠. 따페이가 이상하잖아요. 더다오 티공. 예? 여기서 이미 이상함을 느껴요. 그럼 뭘 얻었을까요? 마침내 그 회사를 설득해서 더다오러 2个月 免费 후 서비스를 얻어냈겠죠. 따라서 이 말은 쓸데없이 들어간 말이 되어버렸었어요. 아니, 오늘 문제가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 하나 더 해볼까요? 55번. 당달, 당나라 시대 장샤쿠, 뭐 그냥 이런 게 있나 보지. 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빠짠문을 썼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빠는 무조건 뭐뭇을, 뭐뭐를 이라는 해석 외에 되면 빠가 아니에요. 무조건 해석은 뭐뭇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이 되고,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중국에서 빠짜 왜 써요? 보통 학생분들 이런 얘기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중국어 어순인데 빠짜를 쓰면 빠를 동사 앞으로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 질문은 왜 옮겨요? 왜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걸 쓰는 이유는 빠짜문하고 이 위의 문장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뜻이. 표면적으로 같아 보이죠? 예를 들어 我吃了一个面包. 나는 빵을 먹었다. 그럼 여기는 빵이 제일 포인트가 좀 돼요. 나 아침 뭐 먹었어? 나 빵 먹었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질문이 이렇게 치고 들어왔어요. 야, 너 빵 어떻게 했냐? 내가 준 빵 그거 싸구려라 너 버렸지? 아니야, 나 빵 먹었어. 할 때는 我吃了一个面包. 세게 한다고 지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我把面包吃了. 빠짜문을 쓰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할게요. 동사를 강조한다는 말 별로 안 좋아요. 목적어의 처리 방식. 목적어를 어떻게 처리했냐. 즉, 빵을 먹었냐, 버렸냐, 남줬냐, 팔았냐, 빵을 어떻게 했지? 여기로 포인트를 옮길 때 우리가 빠짜문을 쓰거든요. 그러면 빠짜문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슈시에다 원츠까지죠, 지금. 그쵸? 쓴 문자를 어떻게 했냐가 나와야 돼요. 문자를 어떻게 했냐. 근데 뒤에 동사가, 자, 라인은 연결고리니까 일단 빼요. 장식했다, 도자기를. 장식의 대상은 도자기지 문자가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빠짜문을 쓸 문형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이 문자를 어떻게 했나 하고 기대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도자기를 꾸몄대요. 장식을 했대요. 그럼 문자 얘는 어떻게? 그죠? 그 다음 또 하나. 라이를 썼어요. 라이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들어가냐면 전치사 구조도 라이하고 쓰는 경우 있어요.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통구어가 좀 많이 쓰죠. 통구어, 뭐뭇을 통해 똥똥똥 라이 뭐뭐하다. 해석이 안 되죠. 연결을 해주고 동사 1, 동사 2 구조로 연결할 때 특히 동사 1이 이용일 때 이것을 사용해서 동사 2번 하다. 약간 이렇게 넘어가는 역할을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라이 없다고 문장되지 않지만 라이가 들어가면 요거는 우리 영어 잠깐 빌려올게요. 영어의 우리 to 부정사에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 있죠. 약간 이거 하기 위해 이거 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해서 도자기를 장식하다. 즉 도자기를 장식하기 위해서 얘를 썼다. 약간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라이로 연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마자가 아니라 용이 부의원으로 들어가서 이런 문자를 사용해서 도자기를 꾸몄다. 즉 이 도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이런 문자들을 썼구나. 이런 구조로 가셨어야죠. 빠자를 쓸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 문제에서 라이가 없었다. 그러면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빠자가 딱 가로 끝났는데 라이가 올 때 이미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문자를 오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림 그려요. 왜 뭐뭐 하기 위해서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쭉 한번 가볼 거예요. 与中国就是跟中国进行什么交流, 교류를 진행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촉진하다. 또 뭐를? 양국 관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까지는 웨일러의 영향권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얘는 이제 말 그대로 배경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주어 막 나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认真学习中文的学生. 주어는 나왔어. 끝났네 문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틀렸죠. 틀렸잖아요. 그죠? 어떻게 고치느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学生하고 얘를 동사로 써서
认真学习로 넘기고 그 다음 마지막에 中文. 그쵸? 이거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열심히 중국어를 공부합니다. 이렇게 가면 고쳐지긴 하겠죠. 그건 그거고 어른 여기 왜 나왔을까? 어리라는 거는요.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어른 이거 하면은 막 30분 지나가요. 근데 지금 여기하고 관련돼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리가 인웨이 하면 보통 뭐 쓰시냐면 소이 쓰세요. 그죠? 그리고 지금처럼 웨일러 혹은 뭐 줄여서 웨이 뭐뭐 하기 위해서 하면 또 뒤에 문장이 뚝뚝뚝뚝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런 문장들이 쉼표가 사라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너무 짧은 거죠. 쉼표를 찍을 만큼 한 문장이 완전히 정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쉼표가 사라지면 사실상 소이 쓰시면 안 돼요. 반드시 r로 연결하죠. 그래서 한 문장으로 연결하는 역할. 더 줄이면 in, r 이렇게 쓰셔도 돼요. 웨일러 하고 쉼표가 없어지고 바로 연결할 때 웨이 are, 웨일러 are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쉼표까지 찍었는데 r이 있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여러모로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다. 문제였죠. 자, 그 다음 60번 문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오늘 문제는 거의 다 이런 흐름이 다 틀렸는데 딱 유일하게 관련사 문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우리 이 독해 제1부분에서요.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맨 처음에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A, B, C, D를 볼 때 보는 순서가 1번. 관련사를 먼저 찾아라. 虽然,但是 같은 거, 뭐 如果, 只有 같은 거 항상 네모로 먼저 찾아낸다. 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짝이 나와 있거나 하면 바로 답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아까처럼 SVO 하면서 큰 흐름에 혹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래도 문제가 없을 때 세 번째 수식 성분으로 가는 겁니다. 즉 혹시 요 화학 관시가 이상한가? 이제 이렇게 가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파트가 어려운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냥 읽어요. 막 줄치면서 쭉 그러다가 해석이 안 되면 또 어렵다고 생각해요. 해석이 안 되고 여기가 틀렸나? 이렇게 보면요. 보통 틀린 거 안 보여요. 왜냐하면 보통 해석으로 이상한 거 거의 없고요. 보통 한국말로 하면 또 말이 돼요. 대충. 해석으로 이상하지 않고 전체 흐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순서대로 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풀었던 세 문제는 관련사가 없었지만 얘는 관련사가 지금 보여요. 뭐가 보이세요? 진관 있잖아요. 수이란하고 똑같은 아이죠. 비록 뭐뭐지만 짝을 뭘 썼는지를 봤더니 얼씨를 썼네. 얼씨 B 아마 이건 4급 학생들도 알걸요? 앞에 뭐 쓰세요 여러분? 不是 A인 거는 6급 학생이면 모를 리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A가 아니라 B이다 라고 갔었어야지 비록 뭐뭐지만 이거이다. 이거 너무 한국말로도 심지어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衡量一个人成功的标准 한 사람이 성공하는 표준을 우리가 가늠하려면 여기를 不是로 바꿔요. 이게 아니라 이거다. 不是看他登上顶峰的高度 그가 제일 산의 높은 정상에 올랐을 때 높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而是看 뭐를 봐라? 反弹力 하면 다시 튕겨 올라오는 힘. 어땠을 때? 다跌到低谷时 저 밑바닥까지 애가 넘어졌을 때 다시 올라오는 힘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다. 앞에 걸 부정하고 뒤에 걸 긍정하는 오늘 나왔던 유일한 관련사 문제입니다. 관련사 문제는 이렇게 꼭 한 문제씩 이렇게 끼어들어 있어요. 그래서 네모 먼저 하는 습관이 있으면 시간 오래 안 걸리고 바로 골라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죠. 되셨나요? 자, 그럼 독해 이 부분에 가서 중요한 것들 한번 볼게요. 네, 64번 문제 제가 한번 선별해 봤습니다. 여기 단어들이 너무 좋고요. 지금 요 한 글자짜리들은 제가 별로 설명을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할 건데 이 전체 나머지들은요. 다 6급 안에 들어가는 베이양이 5급이 있고 리앙하오 5급 빼고는 다 6급이네요. 여러분. 정말 알아둬야 되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요 문제 한번 선별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보시는데 자, 요까지 그냥 넘어가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빈칸에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런 습관 하나 드릴까요? 1, 2, 3, 4 번호 붙이는 습관. 이거 왜 중요하냐? 진짜 이런 학생도 있어요. 세 번째 빈칸 보면서 두 번째 단어 보기. 엄청 많아요. 이게 언뜻 보면 줄로 안 보이고 막 앞뒤로 보이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적잖아요. 1, 2, 3, 4 이렇게 적고 들어가면은 공부하기 되게 좋으세요. 문제 풀기도 좋으시고. 그럼 1번 빈칸은 여기서부터 읽어서 요 심표까지 잘 읽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一对熊猫姐妹 姐妹花 꽃이라고 표현했어요. 姐妹花 한 쌍의 판다? 판다 자매가 在 어디에서요? 청도 다熊猫 什么什么 기지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곳, 뭐 공공기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에서 출생했어요 하고 끝났어요. 출생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기지일까요? 요게 첫 번째가 되겠는데요. 자, 중요한 단어들. 첫 번째, 부양. 부양은 따페이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하이즈. 여러분 특히 이제 6급까지 오셔서 따페이 안 외우시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따페이라는 게 뭐죠? 이 단어가 주변에 어떤 상황하고 쓰이느냐의 문제죠.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잘해요. 관계가 뭐냐? 그러면 꾸안시라 그래요. 6급 학생들이 꾸안시 모르면 6급 아니겠죠. 근데 관계를 맺다가 뭐니? 관계를 끊다가 뭐니? 관계를 유지하다가 뭐냐면 몰라요. 오직 메이꾸안시예요. 그런 게 따페이의 능력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휘력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 중국 친구가 이건 그냥 완전 다른 얘기인데 한국어를 막 배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왜 이렇게 중국어나 영어 하다 보면 되게 마음에 드는 발음이 있지 않나요? 저는 중국어 중에 토토랄라더라는 말 되게 좋아해요. 토토랄라더라는 말은 뭔가 이를 질질 끄는 거 별로 좋은 뜻 아닌데 발음이 너무 예뻐. 토토랄라더, 랄라 뭔가 되게 신나. 그래서 이쁘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중국 친구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한테 너무 예쁜 발음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어에. 그래서 무슨 단어가 발음이 예쁘니? 그랬더니 동그라미. 동그라미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동그라미는 아나운서예요. 발음이. 동그라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근데 너 동그라미 갖고 뭐 할 거야? 한국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동그라미? 이럴 거야? 동그라미를 그리다. 동그라미라는 발음이 예뻐요. 동그라미라는 말을 갖고 뭔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따페이가 안 되면은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져요. 좀 이따 제가 쓰기 할 때 얘기하겠지만 장문도 안 되실 텐데 그러면. 그렇지 않나요? 부양은 아는데 애하고 쓰는지 몰라. 그러면 부양을 어떻게 장문을 하실 거예요? 네. 자, 부양은 항상 하이즈예요. 네.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손수자가 들어가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손으로 닦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모든 손으로 써서 우리를 길러주시죠. 네. 그래서 부양 하이즈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즈라는 말은 사람하고 사물이 뒤에 들어와서요. 이게 배치라는 거예요. 사람 같은 경우는 당신은 영업부로 가고 사물은 가구는 여기에 놓고 이렇게 배치하다라는 뜻이고요.繁殖 번식하다는 植物动物 식물 동물이 와서 번식하다. 배양은 중요해요. 5급 동사지만 우리한테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거 한자 그대로 읽으면 배양하다 되죠. 자, 우리 곰곰이 생각해봐요. 한국어에서 배양하다, 세균 배양해, 식물 배양해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꼭 외워야 되는 거 사람인데 이렇게 그냥 런이로 외워버리면 나중에 이런 양들하고 되게 헷갈리실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얘는 하이즈라고 넣는 거예요. 런이라고 하지 않고 얘는 런 차이라고 외워요. 그럼 인지를 키우다라 그러면 무슨 말인지 느낌이 팍 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인지를 키우는 건培养能力, 능력을 키우거나 培养信心, 자신감, 培养感情, 부부 사이에 결혼해서도 방구 뿡뿡 끼면 안 돼. 서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줄 건 안 보여줄 건 안 보여주면서 培养感情, 사랑을 키워나가야죠. 그죠? 확 깨면 안 돼. 培养兴趣, 애가 수학을 싫어해. 흥미를 길러줘요. 이런 식으로 培养은 추상적인 것들하고도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우리는 熊猫, 판다를 키우는 곳을 찾았어야 됐었어요. 식물, 동물 뭐 하나밖에 없는데요. 답 뭐죠? 당연히 C가 되겠죠. 되셨죠? 네, 그 다음 2번 빈칸으로 갑니다. 2번 빈칸은 여기서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경올림픽의 뭐뭐우라고 했어요. 뭐뭐우. 그리고 징징은 이름이겠죠? 네, 판다의 이름. 징징의 원래 형태의 따숑마오인 마오마오는 이게 주어네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북경올림픽 할 때 판다는 이 마오마오라는 애를 본따서 만든 거예요. 순조롭게 동사했다는데 뒤에 시아가 붙어 있다는 게 조금 인상적이고요. 한 쌍에 그냥 쭈쭈쭈쭈쭈 하면 쌍바오타이 쌍둥이 판다 애기들을 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2번, 3번 빈칸 한꺼번에 좀 묶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2번 빈칸 북경올림픽의
우하고 말이 되는 게 필요한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卓越 같은 경우는 형용사예요. 卓越 보통 탁월하다 라고 외우시는데 탁월하다라고 외우면 뭐예요? 뭐가 탁월한지 모르면 안 되겠죠? 卓越는 뜻이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그래서 같이 쓰는 아이들도 뜻이 되게 무거워요. 정지우, 성취. 중국에서 성취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단어예요. 조금 일반적인 우리나라 말로 성취는 그냥 정지라고 하셔야 돼요. 중국어에서 정지는 뜻이 두 개예요. 여러분 요번에 6급 나와서 몇 점, 그거 성적이죠. 그리고 성취라는 뜻이 있어요. 요건 좀 낮은 성취. 정지호라는 말을 쓸 정도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영향을 줄 만큼 큰 성취. 그 정도 되는 것들이 탁월할 때. 卓越더 정지호, 贡献, 공헌, 사회적인 공헌. 굉장히 무거운 단어이기 때문에 주변에 같이 쓰는 따페이들도 굉장히 무거운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단어. 지미, 기밀이라는 6급 명사예요. 기밀은 두 가지를. 기밀을 지키시고 기밀을 폭로하세요. 그러면 기밀을 지키다는 保守机密, 保守机密. 기밀을 폭로하고 흘려보내버리면 泄露机密, 泄露机密라고 하시는데 이때 한 가지 제가 또 살짝 설명하면 지금 保守는 제가 동사로 얘기했죠. 근데 얘 형용사로 它这个人很保守, 보수적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비밀을 지키다. 요 두 개에다가요. 지미만 붙이지 마시고 얘도 붙여요. 비밀, 미미. 똑같아요. 산속에 숨겨놔요. 그래서 保守秘密, 泄露秘密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지시양은 제가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왜냐면 이게 여러분 한 단어예요. 지시양 오라고 하면요. 마스코트. 답 나온 거죠. 올림픽 같은 데서 하는 마스코트. 그 다음 전시 6급 형용사예요. 전 진귀하고 시 드물고 두 가지 뜻이 합쳐졌어요. 보통 식물이나 동물에 역시 써서 굉장히 보기 힘든 진귀한 식물이나 동물을 묘사할 때 쓰게 됩니다. 이 답은 2번 빈칸의 답은 이제 당연히 C, 지시양 O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넘어가셔서 요게 아까 3번 빈칸이었잖아요. 자, 순조롭게 쌍둥이 아가들을 뭐 했을까요? 네, 지금 보면 뒤에 120g 애기들 몸무게도 막 나오는 걸 보니까 임신한 건 아니고 이미 낳았죠. 그래서 요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갑니다. 마지막 부분은 여기서부터 잘 보시면 돼요. 目前母女各项身体状况. 자, 주어는 신체 상황이 이게 S죠. 怎么怎么样 형용사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네요. 그죠? 怎么怎么 묘사를 하는 말. 신체 상황이 이오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오이도요. 학생들은 나중에 사전을 찾으면 이게 뜻이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굉장히 뛰어나다, 우수하다. 그럼 선생님 또 요시우랑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다 따페예요, 여러분. 주변에 뭐하고 쓰는지를 외우는 거예요. 이오이는 정지, 作品, 어떤 예술 작품. 이런 데 쓰게 되는데요. 사실 이 두 개 모두 요시우도 가능하죠. 근데 요시우는 조금 더 범위가 넓어요. 그 외에도 어떤 데 많이 쓰냐. 문화나 전통에도 많이 쓰시고요. 예술, 작품, 성적, 그리고 하나가 인재가 아주 요시우, 사람이 된다는 점. 조금 더 추가가 되고 요것도 요시우가 다 된다고 했지만 둘 다 만약에 쓴다면 요이의 정도가 훨씬 높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징취 역시 형용사로 징취의 더 슈즈, 숫자가 정확한 숫자. 징취의 더 계산을 정확하게 했다. 지수한. 이럴 때 쓰게 되시고요. 리앙하우는 저는 긴 말 안 해요. 보통 그냥 하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우는 1급 단어야. 우리는 6급이고 또 이음절로 맞춰서 이렇게 음절을 착착 맞추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을 때 하우를 두 글자로 늘렸다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그냥 하우예요. 5급까지 올라와요. 리앙하우 되시고요. 전주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플러스가 아니죠. 보통 이렇게 그냥 써요. 전주어 렁징, 침착하고 냉정하다. 이렇게 한 세트로 많이 써요. 전주어 렁징 같이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체 상황을 묘사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뭐밖에 없었죠? 그냥 하오, 하오, 량하오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되셨나요? 네. 자, 해서 우리가 정답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1번 빈칸에서는 번식하는 곳이었고요. 2번 빈칸에서는 지샹우 마스코트. 세 번째 아이들을 순조롭게 낳았고요. 그 다음 신체 상황 지금 다 건강하고 좋아요. 하오, 리앙하오.
이렇게 해서 정답은 C가 되시겠어요. 되셨나요? 자, 한 문제 더 해볼게요. 자, 보시면 比起快节奏的现代舞音乐라고 했어요. 比起 뭐와 비교해보자면 보통 여기에 라이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빠졌어요. 현대 음악과 비교해보자면 锻炼时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자, 여기서 1번 빈칸에서 요까지가 S 주어 역할을 해요. 구디엔 인류가 뭘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음악을 1번 하는 것이 더 티숑 티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요거 모를 때는 무조건 티까오라고 생각하면 거의 똑같은 뜻. 그래서 티까오 또알리엔 시하고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음악을 1번 빈칸 할 거예요. 자, 이제 요렇게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단어들. 첫 번째, 연奏. 연주하다는 악기를 연주하셔야지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비아오지는 너무 좀 생뚱맞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냥 명사로 표기 혹은 혼자 표기하다 가능하신데 만약에 명사일 대로 표기하다면 쪼 비아오지까지. 합성하다, 설명해야 될까요? 어떤 물질을 합성하다. 뽀팡 하면 음악을 틀거나 프로그램을 TV에서 틀 때 뽀팡 什么什么节目 그러면 정답 나왔죠. 아까 음악을 트는 것이었으니까 답은 D가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2번 빈칸으로 가봅니다. 2번 빈칸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흐름을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인웨이. 자, 뭐 때문에 타그 여기서 타는 아까 클래식 음악이 지앙띠 떨어뜨릴 수 있대요. 뭐를 떨어뜨리냐면 여기 맨 끝에 슈이핑을 떨어뜨린대요. 수준. 뭐의 수준? 어려운 단어 많아요. 대충이에요. 대충. 인체의 야리, 스트레스와 관련된 수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게 무슨 호르몬 이름이에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그래서 넘어가요. 인체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이런 수준을 낮출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랑 션티, 사람의 몸으로 하여금 했으면 동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서 서술어 성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사람의 몸을 어떻게 만들어줄까요? 클래식 음악이. 자, 네, 맞아요. 다시요. 振奋. 요거 중요해요. 요거 제가 점 찍은 거 보이세요? 칭션하고 칭션은 좀 다르죠. 네. 칭션 이성으로 올리시면 정말 민주주의 정신. 하지만 칭션 이렇게 경성으로 떨어뜨려 주시면 힘, 활력 이런 뜻이요. 오늘 중국 친구 힘이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가서 너 왜 이렇게 힘이 없니? 또 이래요, 여러분. 니 왜什么没有力气? 그건 뭐 이런 힘이 없는 거죠. 你今天怎么没精神? 怎么没精神? 네,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런 활력이나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6급 동사 振奋은 딱 하나. 振奋精神이요. 무조건. 활기를 북돋아주다. 됐죠? 활기를 북돋아주다. 자, 시위에는 형용사인데요. 즐겁다예요. 네. 真진도 형용사로 진정하다. 여기서 이 세 개 단어를 보면 전부 사람의 심리와 관련이 있네요. 사람의 정신적인 면, 기쁘다, 진정하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뭘 찾아야 된다? 몸으로 어떻게 하냐. 네. 그래서 정답은 D, 방송. 방송하면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방송이라고 얘기하죠. 네, 답은 D가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빈칸으로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빈칸 여기에요. 세 번째 빈칸 보시면요. 여기서부터 읽을게요. 즐거운 음악은 디까오, 까오라는 말을 썼다는 거를 꼭 눈에 잘 익혀두시고 세 개가 나와요. 무슨 무슨 뚜, 무슨 뚜, 허, 무슨 뚜. 이렇게 세 가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럼 단어를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까오라는 말을 썼다. 향상시킬 수 있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3번 빈칸. 민지의 민첩하다라고 했어요. 민첩하다라는 말은 반응이 민첩한 거고 동작이 민첩할 때 쓰는데요. 여러분, 민첩하다가 높은 개념인가요? 아니요, 민첩하다는 빠른 개념이에요.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로허, 로허, 부드럽다. 부드럽다는 단어 중국어에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로허는 세 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꽝시엔, 빛이 아주 부드러울 때, 서차이, 색깔이 부드러운 색깔일 때, 위치, 로허라고 얘기하죠. 말투가 부드러울 때.
예, 말투가 부드러울 때. 지금 부드럽다 하고 까오? 전혀 연관성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하오마이. 하오마이는 사람의 성격이나 웨이런이라는 말은 사람 댐댐이를 얘기해요. 댐댐이가 굉장히 호탕하고 성격 좋고 막 인격 좋고 이럴 때 우리가 하오마이라고 그래요. 높은 개념 아니에요. 맞습니까? 츠지오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츠지오는 뭔가 되게 오래가다라는 형용사죠. 맞습니까? 네 개가 모두 형용사로 되어 있죠. 오래가는 정도를 높이다. 이건 정답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할 때 속도를 높일 수 있고, 맞죠? 그리고 강도도 높일 수 있고, 그걸 운동을 오래 할 수 있는 정도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정답은 D인데, 지금 답이 정답이 D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 개 단어 정말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4번 빈칸으로 가시면 이제 반대로 아까 여기 나왔던 건 뭐냐면 빠른 음악이요. 이번에는 구디엔 인위에는 지앙띠 떨어뜨린다로 바로 갈게요. 이런 클래식 음악은 뭐를 떨어뜨리냐? 두 가지. 뭐뭐와 요것을. 자신이 스스로 느끼기에 운동 부하라는 거, 아, 나 이 정도면 너무 힘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걸 좀 떨어뜨려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떨어뜨려 준다면서요. 낮게. 자, 낮은 개념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맥박은 마이보는 강약 개념이나 빠르고 느린 개념이지만 약한 개념, 죄송해요. 낮은 개념은 아니에요. 펀리앙, 무게는 따 혹은 펀리앙 주부주를 되게 많이 써요. 습관적으로 무게가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취의 지각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높다 낮다 하고 관계없는 건 당연하고요. 지각을 잃어버렸을 때는失去知觉, 지각을 다시 회복했을 때는 恢复知觉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혈압이 높고 낮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높다 낮다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혈압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실까요? 그래서 정답은 이제 D가 되는 건데요. 아까 보시면 이런 것들 있죠. 디, 까오, 치앙띠 이런 동사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보통 쩡으로 시작하거나 그리고 뒤에 이제 한 글자가 더 오겠죠. 뭐 쩡까오, 쩡지아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디로 시작한다거나 디까오라든지 그리고 지금처럼 지향으로 시작한다거나 이런 단어들 보면 뒤에 글자가 형용사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형용사의 성격을 갖고 문제를 풀면 되게 보통 쉽게 풀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돼요. 하나 더 생각났어요. 지하요. 지하 콰이, 지하 따 이런 것들. 그래서 뒤에 형용사를 잘 보시고 이 들어갈 단어가 이 개념하고 맞나? 를 따져보시는 거 굉장히 좋은 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다 6급 단어 5급 뽀팡과 그 다음에 어디 갔지? 知觉 방송이 4급이요. 뽀팡이 5급이요. 나머지 전부 6급 맞아요. 네, 6급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보기 자체가 그냥 통으로 우리가 다 중요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쓰기 얘기 잠깐 할게요. 아까 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쓰기가 이야기가 나오고 등장인물이 적을수록 유리해요. 왜냐하면 외워야 될 것들이 좀 적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주인공 이름이 영어식 이름 안더루 딱 한 명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회사 주임이 나오지만 주임 적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글의 흐름을 다시 한번 저랑 연상을 해보시면 1번 안달루는 미디어 그룹에 취업을 해서 어느 날 코카콜라에서 중요한 주문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꼭 썼어야 하는 단어 코카콜라, 그쵸? 그 다음 设计创意活动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코카콜라가 넣은 주문서가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환경 보호를 하는데 관련된 그런 창의적인 활동을 이 회사에게 설계를 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표현이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안달루는 아주 자신감 있게 빠르게 써낸 방안이 주임한테 보여줬더니 너 창의력 없어 라고 비판을 당해서 기가 죽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거设计 방안, 그쵸? 设计 방안. 그리고 이런 표현 한번 써주면 점수 많이 올라가요. 이 주임이 뭐라냐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두이 우알더 이 표현은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고 두 개가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창의력이 우린 꼭 필요해
라는 말 써주셨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세 번째, 일단은 너무 머리가 아프지만 친구와 점심 약속이 생겨 식당에서 콜라를 마시다가 콜라가 막 폭발을 해요. 그러면서 마개에 대해서 그 뚜껑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어휘는 빈깔. 일단 병뚜껑이 언급이 안 되면 얘기 자체가 이끌어 가지지가 않죠. 특히 어떤 빈깔? 뿌통꽁낭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이걸로 끝이 막 후레쉬가 달려있는 혹은 펜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뚜껑들을 생각해냈고, 그 다음 까이진이라는 말. 우리가 까이진하면 까이 바꿔서 더 발전을 시킨다는 의미죠. 그래서 까이진 빈깔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갖게 한다 할 때 까이진이라는 동사가 나왔었어요. 자, 네 번째, 얼른 사무실로 돌아와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방 안에 써냈더니 주임이 너무 멋지다 라고 높은 평가를 받는데, 이때 제일 중요했던 표현은 쇼다오치파. 쇼다오치파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수업할 때는 우리 학생들은 그냥 아주 지겨울 정도로 제가 많이 얘기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어떤 사람의 연설을 듣고 난 다음에 저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할 때 쇼다오러 헌따더 치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안덜루는 아까 그 일로 인해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뭔가 머리에 팍 하고 떠오른 거죠. 그걸 써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코카콜라 회사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콰일러 종성이라는, 즉 사용한 코카콜라 병을 실용적인 도구로 뚜껑만 바꾸면 펜이 되고 뭐 후레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표현이 그 캠페인의 이름 콰일러 종성, 즐겁게 다시 한번 살려서 사용해보자. 환경보호 활동이죠. 그리고 이 활동을 시작했다, 펼치다, 파치 호동이란 따페가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제 마지막에 주제인데요. 항상 얘기하다시피 사실은 글은, 여러분이 쓴 글을 매기는 그 중국 선생님은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글을 보게 되겠죠. 정말 짜증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은데, 사실 어디를 제일 많이 볼 것 같아요? 처음과 끝이에요. 처음과 끝이 멋지면 어떻게 잘 쓴 것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끝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끝에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끝냈어요, 글을. 그 말이 긴데 그 중에서도 뒷문장만 제가 따왔어요. 사실 生活中只要有创意, 只要뭐뭐 하기만 하면 이라는 관련사, 창의력이 있기만 하다면, 即使 설령 뭐뭐일지라도 가설, 작은 예하고 쓰죠. 설령是一个被丢弃的塑料瓶子, 이미 버려진 플라스틱 병일지라도, 也同样可以变废为宝. 变 A 为 B, A를 B로 변화시키다. 폐품도 보물로, 보배로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나왔어요. 快乐重生, 즐겁게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라는 말이 주제입니다. 거의 끝부분은 사실 외워주셔야 돼요. 저처럼 그대로 외우셔서 거의 쓰시는 게 맞고요. 이 끝부분이 중요한 이유, 주제에서 곧 뭐가 나온다? 바로 제목이 나오죠. 제목을 못 찾을 때는 무조건 끝부분에서 찾으시면 거의 나쁜 제목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크게 두 가지, 여러분도 아마 느꼈을 테지만 창의력이 이 글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나요? 이 모든 글을 관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안덜루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뚜껑을 개발하게 되었고 또 그것이 인정을 받게 되었냐면, 모든 게 조그만 창의력에서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창의력, 끝에 이 경영자도 강조를 하잖아요. 아니면 코카콜라 회사의 이번 이 캠페인 이름 快乐重生이라는 말도 이 글을 굉장히 잘 대변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요, 제가 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쓰기가 10분 동안 손가락으로 보고 펜을 쓰면 안 되죠. 걷어가면 그거를 이제 내가 한 400자로 줄이는 그런 작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멘사 회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분 동안 거기 있는 걸 싹 다 외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쵸? 10분 동안 여러분은 뭘 하시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요. 6개의 흐름. 6단락으로 내가 써야겠다 라고 하고, 사실상 이 중요한 표현들은 평소에 상당 부분 외우고 있었어야 10분이 이용이 가능해요.
그 10분 안에 인제 외우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향이 생기냐면 10분 동안 이제 처음부터 무조건 외우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그러니까 앞부분은 엄청 자세하게 쓰다가 뒤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항상 10분을 사용할 때는 3, 4분은 속도, 전체를 한번 보셔야 돼요. 특히 처음과 끝을 잘 보세요. 처음과 끝을 보면 중간에 유추 가능해요. 드라마처럼. 그러고 두 번째는 머릿속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 요 얘기, 요 얘기, 요 얘기, 요 얘기, 요 얘기. 요렇게 적으면 반으로 줄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꼭 외워야 되는 단어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안덜로 까먹으면 이 장문은 그냥 끝인 거죠, 이제. 안덜로, 아, 내가 쓸 수 있나? 그리고 그 외에 내용을 하나씩 아까 1번에서 6번을 떠올리면서 1번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표현이 중요했나? 다시 보고 이런 표현은 다시 내가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그게 평소에 뭐受到启发, 设计方案 이런 따페이드, 오늘 제가 따페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요. 따페이드를 많이 외워놓은 상태에서 오늘 게 좀 플러스가 돼야 멋진 장문이 나오는 거지 10분 안에 그 수십 개를 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장문이 이제 수준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래는 设计方案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자기는 까먹었어. 혹은 그 따페이를 평소에 외우지 않았어. 근데 아까 기억을 못했어요. 그래서 타, 시에, 원지엔 이렇게 써버렸어요. 문서를 썼어. 그럼 너무 이 내용과 차이가 나고 수준도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장문은 단순히 장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문은 어휘력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기도 하고요. 논리적 사고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파트이기 때문에요. 다른 파트 공부를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좀 강조하고 싶어요. 듣기를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외웠던 표현이 여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독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편식하지 마시고 난 쓰기가 안 된다고 해서 쓰기를 주구장창 거 물론 늘겠지만 다른 것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후기를 마치는데요. 자, 후기 완전히 끝내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 차이용 칼리지 우리 학원에서는요, 학원계에서는 처음으로 한방과 계약을 맺어서 이 학원 자체가 시험 장소로 지정이 되었어요. 우리 이런 느낌 있죠. 시험 치러 가는 날 이미 막 너무 긴장되고 막 마음이 안 좋은데 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처음 가는 학교 가면 그 낯선 환경도 나를 막 짓눌러.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런데 차이용 칼리지에서 학습을 하시게 되시면 내가 공부했던 그 강의실에서 바로 시험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음향 조건이라든지 환경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강남 차이용 칼리지 외에도 전국에 30곳에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 우리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시험 접수도 가능하다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후기 특강 끝났는데요. 항상 이런 후기 특강을 하면 저는 여러분한테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시험이 끝이 아니다. 시험은 시작이다. 오늘 망쳤을 수도 있고 되게 잘 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망쳤다고 해서 막 집에서 우울해하고 막 술 먹고 막 멍멍이 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좀 잘 쳤다. 에이, 잘 쳤으면 여러분 솔직히 만점이에요? 저만큼 잘 치셨어요? 지금 6급은 180점 합격이 아니라 자꾸 높은 점수를 필요로 하고 중문과 학생들은 다른 과를 이겨야 돼요. 다른 과들이 요즘 막 제가 보면요 248 흔해요. 그래서 점수를 더 올려야죠. 그래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제 후기 특강을 듣고 중요한 지식들도 물론 익혀야 되겠지만 또 생각을 좀 달리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1월에 다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